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가서 강연하고 그럴 때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부장님 앞에서 팀장님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더 높은데 이제 팀장님에 대한 얘기를 팀장보다 더 낮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이 제일 높으니까 팀장님을 높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사회생활할 때 화법에서는 지식이 있고 예의범절이 깍듯하구나, 이런 평가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요.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대화 간에 화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여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논점에서 흐려지는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단절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화제에 집중해서 그거에 걸맞은 답을 하고 질문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적절한 높임 표현, 눈빛, 억양, 손짓, 이런 것들, 언어적,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여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할 때보다 오히려 표기를 할 때의 문제인데요. 몇 일, 그러니까 치읓 받침에 몇 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 며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쓰세요? 치읓 받침에 몇 일은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국어에서 표준어가 아닙니다. 즉 치읓 받침을 쓰는 경우는 규범 표기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이다 라고 할 때나 아니면 그 책 읽는데 며칠 걸렸어? 라고 얘기할 때도 전부 소리나는 대로 며칠을 써요. 사실 치읓 받침을 쓰려면 발음이 몇 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월 몇 일 걸렸어, 이건 우리가 표준 발음이 아니고요. 소리나는 대로 그냥 며칠.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가 나는 대로 쓰도록 한 것 중에서 좀 어원이 불분명하다, 이건 치읓 받침에 몇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며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것을 쓰시면 되고, 앞쪽에 있는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서 몇 월 며칠 할 때 몇 월은 치읓 받침을 쓰거든요. 근데 그건 몇 월, 치읓이 대표음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몇 월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원이 불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는 맞춤법, 뒤에 있는 표기 며칠 쓰시면 됩니다. 률하고 율, 요거 좀 어려우시죠? 사실 이게 근본을 좀 알면 좋은데 이건 두음 법칙에 따른 거거든요. 그 두음 법칙 아시죠? 남녀 그럴 땐 녀로 쓰는데 여자 할 땐 니은을 안 쓰고 여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참 선량하다 그럴 때 선하고 량을 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양심할 때는 리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음에 올 때 소리가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두음 법칙인데 사실 율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나 출산율 이런 것들 전부 두음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리을, 률로 써야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 즉 뭐 성장이다, 출산이다, 이런 말들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또는 니은 받침일 때, 예를 들어서 모음으로 끝나는 건 지지율 같은 거 있죠? 지지, 이런 건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출산, 흡연, 이런 말들 있죠?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은 율로 적어요. 그러니까 리을을 표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말이 받침이 있으면 률, 받침이 없으면 리을이 없는 율로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받침 중에서 니은 하나 있죠? 요것만 율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세요. 그래서 성장, 률, 앞쪽에 있는 게 맞고요. 출산율, 요거는 뒤쪽, 율로 적는 게 맞아요.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군데 가서 강연하고 그럴 때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윗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단어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하신 데는
보면은 현실적인 뭔가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일단은 제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윗사람에게 수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꺼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윗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되게 애둘러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아끼잖아요. 근데 이제 수고하다라는 거는 고생을 당한다, 고생을 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너무 직접적이어서, 그래서 이 언어의 절자료에 보면은 퇴근하고 나가면서 수고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윗사람이 언짢을 수 있으니까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수고하다를 편하게 쓰신 분들은 윗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데 이걸 아시는 분이라면 언짢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쓰시진 마시기 바란다는 거. 그거 두 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항상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거잖아요. 정말 국립국어원에 이 질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해요. 그런데 언어의 절자료에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인사말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뭐 수고하다, 애 많이 쓰셨다 꼭 그 표현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런 맥락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꼭 애를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고맙습니다, 애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사회생활 할 때 아마 화법에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알고 있구나, 그리고 예의범절이 깍듯하구나 이런 평가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다라는 단어는 괜찮냐, 고생이나 수고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쓸 고자거든요. 그래서 이 어원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윗분에게는 좀 애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수고나 고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이고, 또 과거부터 이어오는 어떤 언어 예절에서 그런 것들이 윗사람에게는 쓰기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식사 마치셨어요나 식사하셨어요나 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마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식사 끝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식사가 다 끝났냐 이런 표현보다는 혹시 인사말로 하시는 거면 우리가 흔히 인사를 식사 전후에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진짜 식사했는지 궁금할 때도 식사 마치셨어요?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시면 되죠. 문법적으로는 두 개가 다 맞지만 식사하셨어요? 이게 더 전형적인 표현? 인사말로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으로도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공적인 문서에 보고합니다도 많이 나오고 보고 드립니다도 나오는데, 이게 보고 뒤에 하다가 붙느냐 드리다가 붙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보고하다 할 때 이 하다는 보고라는 말 그대로 동사로 만들어주는 거고, 드리다라는 거는 높임의 뜻을 좀 공손한 뜻을 더하면서 좀 높임의 뜻이 좀 들어가는 것이죠. 보고 드립니다가 더 공손한 표현이긴 한데요. 둘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문서에서는 적절한 높임 표현이 좋지 이런 드립니다, 깨서 하옵시고 막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합니다 라고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상대방에게 좀 공손의 뜻을 더하고 싶다 그럼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쓰셔도 이제 무방하고요. 이제 이렇게 쓰실 때는 다 붙여서 씁니다. 하다와 드리다가 전미사이기 때문에 띄지 않고요. 보고합니다, 보고 드립니다 다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다나 여쭤보다가 말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다를 쓰는 게 맞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부장님이니까 여쭤보다를 쓰는, 이게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물어보다라고 할 때 지금 부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다가 아니라 이때는 여쭤보다를 써야 되는 거죠. 만약 반대로 부장님 혹시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그러면 저에게 여쭤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물어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 여쭤보다, 할머니께 여쭤보다, 어머니께 여쭤보다, 아버님께 여쭤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나에게 물어보다 또는 동생에게 물어보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대상, 즉 에게, 한테 요거 붙는 대상이 높일 사람이면 여쭤보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다를 쓰면 돼요.
그 압존법이라는 거는 말 뜻 자체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누를 압자거든요. 존경의 어떤 뜻을 좀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가장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대를 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전통 예절인데요. 요거는 중요한 건 가족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압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장님 앞에서 팀장님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더 높은데 이제 팀장님에 대한 얘기를 팀장보다 더 낮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이 제일 높으니까 팀장님을 높이면 안 돼. 눌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회에서의 압존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언어 예절 자료를 보면 일본에는 사회에서의 압존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어 예절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님을 붙여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시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 했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붙이셔야 돼요. 만약에 팀장이 아니라 그냥 대리라고 하더라도 대리님이라고 님을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럴 때 이제 가정에서는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렇지만 시를 붙여서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부장님,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님을 붙이시고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시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다른 예를 보면 사장님이 들어와서 이 일은 누가 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사장님한테 이제 부장님이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압존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님을 붙이고 시를 붙여서 표현하신다. 요거는 언어 예절 자료에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따라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의견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카톡은 좀 빨리 치고 빨리빨리 의사 전달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하면서도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죠. 이거 국어원에서 헷갈리는 표기 1위 한 거예요. 뭐냐면 유의어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적합한 거지? 아니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의어들을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카톡으로 의견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카톡은 좀 빨리 치고 빨리빨리 의사 전달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하면서도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죠. 오늘 몇 가지 짚어보시면서 우리 정확하게 자주 틀리는 단어 짚어보고 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에 대하고 어이에 대해요. 사실 요거는 발음이 구별이 되긴 해요. 대는 좀 크게 벌려야 되고 대는 좀 작게 입을 벌려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땐 아이에 대해 어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거기 맛있대 이렇게 아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 맛있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이 아이에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 근데 내 친구가 가봤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고 해. 정말 맛있대. 그럴 때는 아이를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직접은 못 봤는데 누군가가 그러는데 그 사람 진짜 예쁘대. 그럼 뭐 써야 돼요? 아이의 대를 쓰시면 돼요. 예쁘대. 그 다음에 이 어이의 대는 이거예요. 한번 제 억양을 들어보세요. 야,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대.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이에 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듣고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에 대는 진짜 맛있대. 구별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이에 대는 더라, 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던데? 이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이에 대해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I에 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이거 국어원에서 띄어쓰기 다음으로 1위 한 거예요. 헷갈리는 표기 1위. 표기로는 되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되냐 그냥 되냐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세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앞과 뒤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뒤에 있는 돼지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되어가 줄어든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어서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어서를 다 말하지 않거든요. 여름이 돼서 새 옷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되어를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돼지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어가 나와야 돼지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고 라고 하면 그거는 돼지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되어고가 아니잖아요. 되어로 풀 수 있어야 돼지대로 줄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죠? 밤이 되었다. 이거 우리 돼지대자 쓰고 밑에다 쌍쇼 쓰잖아요. 밤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돼지대는 항상 되어로 풀어버릴 수도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아, 돼지되는 되어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아야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하고 정말도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거에는요. 너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쓰는 부사였어요. 지나치게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 정말 내가 감기 기운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너무 춥다. 정말 내가 걸을 수도 없이 너무 추워. 이렇게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도 쓰다 보니까 아예 뜻풀이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나치게였는데 요즘은 이제 뜻풀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정도 그 이상으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라는 의미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따르면 긍정 맥락이나 부정 맥락에 전부 너무를 쓸 수는 있게 해줬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맥락에는 너무를 좀 쓰지만 긍정적인 맥락에선 여러 부사를 써요. 정말 멋있다. 매우 멋지다. 참 잘한다. 이렇게 저는 다양한 부사를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너무 쓰시고 긍정적인 맥락엔 다른 부사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why, 왜 이런 거는요. 웬일인지 말이야. 오늘 좀 마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건 왜인지 모르게 이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요.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요것도 여러분들 줄어든 말이거든요. 이 웬만하면이 뭐냐면 웬만하다의 이제 활용형인데 이 웬만하다가 우연만 하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만 하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우가 나와야 돼요. 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만 하다라는 말이 있나 이러실 거예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이라는 거는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어원적인 의미도 그렇거든요. 우연만 하다에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오가 나올 수 없고요. 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요거는요. 웬일인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인지 이거니까 그럴 때는 왜, 오, 아, 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띄어쓰기도 좀 신경이 쓰이시죠? 이제 카톡 워낙 빨리 하시다 보면은 띄어쓰기 그냥 우리 서로 안 하고 하자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공적인 언어 생활을 또 카톡으로도 요즘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여기서 같이 먹자 이렇게 이제 하실 때요. 같이는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하나의 단어. 먹다. 요거는 동사 하나의 단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자, 함께 가자, 함께 읽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다 각 단어예요. 그러면 띄어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각 단어는 띄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띄어쓰기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할 때 이제 수 띄어쓰기를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각 단어는 띄어요. 할 동사 하다예요. 수 의존명사.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수, 의존명사 하나의 단어예요. 있다, 형용사예요. 동사, 의존명사,
형용사. 각 단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띄어쓰죠. 그래서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럴 때 전부요. 이 수를 앞말과 띄어 쓰셔야 돼요. 이게요. 안 되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 될 때 있죠. 그리고 안 될 때도 있죠. 그 공부가 잘 되다 안 되다가요 다 한 단어예요. 붙여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되지 않다라고 할 때 안부정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거는 안 하고 뒤를 띄어요. 제가 정리를 하면 안 되다 다 붙이는 동사 한 단어가 있고요. 안 띄고 된다로 쓰는 부정문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구별하시면 되냐면은 안 되다의 반대의 말이 잘 되다예요. 공부가 잘 안 돼. 너는 공부 잘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되다 붙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기계가 작동돼? 라고 물어봤어요. 작동 안 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안 띄고 되다예요. 작동되지 않다 이렇게 안부정문을 표현할 때는 안 띄고 되다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잘 되다의 반대는 안 되다 한 단어 붙여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건 뭘 쓰면 될까요? 이건 약간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 되다 잘 되다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다 농사가 안 되다 이거는 안 되다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아 이럴 때는 작동되다 작동이 안 띄고 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국립국어원 전화로도 물어보시고 또 온라인 가나다로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다 쓰실 수 있는데요. 고맙습니다를 조금 더 권유를 해요. 추천을 하는 언어죠.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근데 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감사합니다는 일본식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 감사가 한자어이긴 해요. 우리 한자어는 다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중국어 사전이나 일본어 사전에 보시면 다 있어요. 이 다른 언어가 들어와서 이제 감사라는 이제 한자어가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고요. 고맙습니다는 이제 이 어원적으로 고마하다라는 게 공경하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했다고 이제 어원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맙습니다를 좀 더 권장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끝에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안 해요. 다 고맙습니다로 하거든요. 그거는 좀 고유어를 살려 쓰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권장한다면 인사말로 고맙습니다를 권장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가게에 들르세요. 어디에 잠깐 머물다가 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르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의 발음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들르 거기에는 의가 모음이 두 개나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하려고 들리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어디를 경유해서 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르다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들렀다. 너 거기 가게 들러서 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들리다는 뭐예요? 귀에 소리가 들리다죠. 그래서 이 들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르다는 어디에 어떤 장소에 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들르다와 들리다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게에 들르다.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두 개는 사실 관련성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자꾸 들르다를 들리다로 발음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단어가 됐어요. 잘 구별하실 수 있죠?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드릴 말씀은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인생에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책과 삶에 나와서 드린 말씀 잘 마음속에다 담아주시고 언어생활 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